오늘은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거 이제 뭐 책에 따라서는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제목이 써 있기도 한데 다시 이제 삼각형으로 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 몇 가지를 볼 텐데 바로 가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원이고요. 요 원 안에 삼각형을 하나 넣을 거예요. 약간 뭐 이렇게 생긴 그냥 지멋대로 생겨먹은 삼각형이고요. 꼭지점을 우리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시하죠. 그리고 이 꼭지점에 대응되는 변, 요 변이겠죠. 얘를 이제 같은 알파벳을 따서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써요.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 대응되는 변이 얘니까 요 변의 길이를 소문자 B로, 요 변의 길이를 소문자 C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요. 변의 길이 3개랑 각의 크기 3개, 그 6개를 삼각형의 6요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런 거 없는데 뭐 정석 같은 책에 보시면 삼각형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써 졸린 거야? 삼각형을 풀어라 그러면 이 6요소를 다 찾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가 있고 그것의 외접원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있는 걸 따라 그리는 것도 못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원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 하나는 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C라는 선분은 현, BC라는 요 곡선은 이제 호가 되겠죠? 그리고 요 각의 크기. 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호 BC에 해당하는 원주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원주각은 요 A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A를 좀 옮겨 볼 건데 어디까지 옮길 거냐면 요 원의 중심, 이제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 되겠죠? 그래서 변 하나가 요 외접원을 지나갈 때까지 움직일 거야.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변 하나가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갔다는 건 A'B가 지름이란 이야기고 그 말은 A'CB가 직각이란 이야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직각삼각형 또 나왔다고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삼각형 ABC랑 내가 옮겨놓은 A'BC라는 삼각형을 보면 그 삼각형의 6요소 중에 바뀌지 않은 게 누구냐 하면 각 A의 크기랑 변의 길이 A만 변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변했죠. B 각도 변했고 C 각도 변했고 변의 길이 B도 변했고 변의 길이 C도 변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옮겨놓은 삼각형. 이렇게 옮겨놓은 삼각형이에요. 여기 B, 여기 C, 여기 A'. 요 빗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뜻으로 그 우리 보통 반지름을 R로 표시하는데 외접원은 대문자 R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얘를 2R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 아까 요 변의 길이를 A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A'이고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요 각으로 표현해 보면 2R분의 A라는 게 누가 돼요? sin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옆으로 돌아가 있지만 삼각비 할 때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다시 원래 삼각형 ABC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A'하고 각도 A는 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접원도 그대로야. 변의 길이 A도 그대로야. 각의 크기도 sin A나 sin A'이나 같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R분의 A가 sin A와 같더라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2R이랑 sin A가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sin A분의 A 얘가 2R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이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삼각형 생각해보면 삼각형 ABC 각도 A랑 이 각에 해당되는 변, 대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 변 입장에서 보면 얘가 대각인 거야. 대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식 외접원의 지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in A분의 A가 2R이다 그 얘기인데 이거 뭐 A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고 B랑 C도 다 움직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in A분의 A뿐만이 아니라
사인 B분의 B도 사인 C분의 C도 전부 다 2R로 같은 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유도는 저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유도는 그렇다 치고 외워야죠. 근데 이제 이 식을 언제 써먹을 거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은 이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이 나와. 그럼 이건 일단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리인 거야. 앞으로 막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외접원 반지름이 나왔다는 건 항상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등호 하나 생각해 보면 요 등호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같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식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알면 완성이 돼요. 그 말은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걸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변의 길이 두 개를 알아. A하고 B를 아는데 각도 A를 하나 알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고? 각도 B를 구할 수 있다고. 물론 사실은 사인 값을 아는 거죠. 그죠? 뭐 반대로 변의 길이 A 하나 알고 각도 A하고 B를 알아. 그럼 변의 길이 B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되긴 해요. 각도 A를 알고, 아니 변의 길이 A를 알고 각도 B하고 C를 알아. 이래도 구할 수 있어요. B나 C를. 왜냐하면 삼각형은 다 더하면 파이잖아요. 각도 두 개를 안다는 건 세 개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180에서 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에 삼각형의 6요소 중에 나머지 것들을 찾을 때 사인 법칙을 쓴다인데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게 왜 제한적이냐면 어쨌든 각도 두 개랑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각도가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인에다 넣을 수 있는 각도가 몇 개 없다고. 그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거보다 큰 거 둔각 몇 개 더 있는 거 총 7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찾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사인 법칙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딱 더. 요 사인 법칙 이 식 전체에서 요 3개짜리 또 자주 나오는 걸로 뭐가 나오냐면 유리식이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다 같기 때문에 A 대 B 대 C 이 숫자 세 변의 길이의 B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하고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각의 크기랑 비례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소문자 A 대 B 대 C가 대문자 A 대 B 대 C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사인의 값에 비례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죠? 세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크기의 B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인 법칙까지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해보죠.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원래 두 개 있거든요.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즘 책에는 1법칙, 2법칙으로 안 나오고 그냥 한 개만 나오는데 그 한 개는 2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코사인 1법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1법칙, 2법칙이 다 나오던 시절에도 1법칙의 효용 가치는 2법칙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쓸 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건 교과서에서 빠졌고요. 우리는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은 하지만 혹시 다른 책을 봤는데 뭐 1법칙, 2법칙 이러던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2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볼 일 없으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도 증명을 해보자면 이것도 삼각형 A, B, C고요. 요 밑에 변의 길이 A, 여기 B, 여기 C.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 거예요. 지겹지만 계속해서 직각삼각형을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 변 BC를 얘가 잘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른 거 요 길이를 X라고 보고 요 길이를 Y라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C거든요. 이 각도 기준으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머릿속에 눈에 보이죠?
요 각도 기준으로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 C부터 찾아보면 얘죠. B분의 H. 요게 사인 C, 아이고. 요게 사인 C예요. 문자 알림을 좀 바꿔야겠어요. 딩동댕으로. 기분 나쁘게 자꾸 땡땡거려가지고. 요 B를 우변으로 넘기면 H라는 건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 다음 코사인 찾아보면 이렇게죠. B분의 Y가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B 넘기면 Y가 B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어요. 탄젠트 생략.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다시 볼 거예요. 얘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왼쪽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빗변은 x제곱 더하기 h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a에서 y를 뺀 거라고 볼 거예요. 전체에서 y를 뺀 거라고. 왜냐하면 h도 y도 다 c 가지고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a-y가 b 코사인 c고요. h 누구냐면 b 사인 c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요거 뭐라고요? 요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니까 그냥 b제곱.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기는 뭘로 돼 있죠? 아, 여기도 이걸로 돼 있나? 그러네요. 이거를 코사인 1법칙 가지고 증명하기도 하고요. 뭐 좌표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요 녀석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서 그래서 요걸로 설명을 했고요. 요것도 당연히 알파벳끼리 서로 자리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좀 써보면 이런 거예요. 요 지우고 알파벳 순서대로 써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생겼어요. 외워야 돼 이거 어차피. b제곱은 약간 피타고라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완전 제곱식 아니고 코사인 법칙인 거예요. c제곱은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 아니고 코사인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당연히 다 외우셔야 하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얘는 또 언제 써먹을 거냐? 살펴보면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가 있어야 식이 완성돼요.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그죠? 변의 길이 ABC가 나오면 변의 길이 ABC랑 각도 A, 변의 길이 ABC랑 각도 B, 변의 길이 ABC랑 각도 C. 그러니까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가 나오면 식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빵꾸 나면 얘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지.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가 나왔어.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할 때 얘로 구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만 3개 나왔어. 각도 하나 구할 때 얘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의 길이 A하고 B가 나왔어. 그리고 각도 C가 나왔어. 그러면 변의 길이 C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C가 헷갈리게 생겼네. 다른 걸로 해야겠다. BC하고요. 각도 A가 나왔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왔어. 그러면 각도 A나 B나 C나 뭐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사인 법칙이랑 비교해봐요. 사인 법칙도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었고요. 얘도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변의 길이 2개의 각도가 나올 때 이 각도가 똑같은 알파벳, 매칭이 되는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각도를 구하는 거야. 변의 길이 A, B랑 각도 A나 B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변의 길이 B, C랑 각도 A. 알파벳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BC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변의 길이 두 개의 각도 하나지만 쟤는 대응되는 각이 나오는 거라면 얘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어느 상황에 쓰는지가 약간 다르고 또 하나 그래서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은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의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 특별한 몇 개만. 그러니까 각도가 두 개나 필요한 식은 약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요. 아니 기껏 찾았는데 사인 세타가 막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이래버리면 어쩌려고. 우리가 모르는 각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놈보다는 요놈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주어진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걸 시도할 수도 있고 이걸 시도할 수도 있고 변의 길이 두 개의 각도 하나에 매칭이 되는 각도가 나왔으면 사인 법칙을 우선 시도해 보는 거야. 했는데 이거 막 이상한 사인 값이 나왔어. 그럼 이거 버리고 이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A, B랑 각도 A가 나왔어. 각도 A가 나오면 이거 써야 되거든요. 얘처럼 BC의 A가 나왔으면 BC의 A가 나왔으면 이거 하나 딱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A랑 B가 나온 상태로 각도 A가 나오면 우변의 C가 2차 방정식이 돼요. C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결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거를 못 찾으면 이걸로 찾아야 된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녀석을 가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혹시 변의 길이 3개가 나오면 각도도 하나 찾을 수 있거든요. A, B, C가 다 나오면 코사인 A나 코사인 B나 코사인 C 중에 하나를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요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항하고 나누기 하고 뭐 한 게 다야? 하루 종일 공식만 이야기하니까 토할 것 같죠? 앞에 서서 하고 있는 나도 있는데 왜? 토하지 마. 코사인 C는 내가 앞 타임에 2시부터 하는 타임에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녹화 종료를 딱 누르는데 시간을 봤더니 1시간 39분 41초였어. 수업이 100분인데. 잠시도 쉬지 않고 100분을 아니지 99분 41초를 약간 오늘은 뒷시간엔 안 그럴 거야. 공부할 시간을 줄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 어쨌든 변의 길이 3개가 나와 있을 때 코사인 구하는 것도 지금 봐봐요. 코사인 A야. 코사인 A는 소문자 A가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분모에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A제곱 한 번만 나와요. 코사인 B는 나머지 알파벳들 ECA, C제곱, A제곱 빼기 요거랑 같은 거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 녀석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지만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책에서 따로 써놔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셔야 되고 이게 둘 다 외우라고 했는데 이걸로만 외우거나 이걸로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 2개 나오고 각도 하나 나왔는데 이거 안 외우고 이것만 외워서 여기다가 막 쑤셔 넣는 사람 있다고요? 그러지 마. 둘 다 외우는 거야.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이게 원래 코사인 법칙. 요거는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코사인 찾을 때 쓰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졸리지만 하나만 딱 더 얘기하면 이거요. 변의 길이 3개가 나와 있을 때 얘도 직접적으로 각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코사인의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각도를 찾을 땐 약간 운빨이에요. 재수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뒤에 보면 예제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을 수 있죠. 뭐 책이랑 좀 다른 걸 볼까요? 여기가 45도야. 여기는 30도야. 그럼 여기는 105도죠. 변의 길이 3개가 나왔어. 각도 찾으래. 내가 운 좋게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썼어. 그럼 나오겠죠. 2분의 루트 2니까 45도구나. 요거 가지고 찾았어. 나오겠죠. 2분의 1이니까, 아니 2분의 루트 3이니까 30도구나. 근데 내가 하필 고른 알파벳이 재수없게 이거잖아요. 그럼 못 찾아요. 변의 길이 똑같이 3개 나왔는데 코사인 A를 찾을지 코사인 B를 찾을지 코사인 C를 찾을지는 내 마음이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도 내가 이거나 이거를 골랐으면
졸라 쉽네? 공식만 외우면 끝! 이러고 풀 텐데 이게 나오면 멘붕이라고.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약간 재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변의 길이 3개 나오고 각도를 찾아야 될 땐 해보고 안 나오면 이것도 해야 돼. 해봐야 돼 다. 어허.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내가 3분의 1의 확률로 얘를 고르면 있잖아. 그러니까 해보라고 나머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식이고요. 책에 가서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363번. 그냥 공식 그 자체인 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기만 할게요. 363번에 1번 보면 나와 있는 정보가 뭐야? 변의 길이 A, 각도 A, 각도 C. 각도 2개가 나왔지만 사실은 A, B, C 3개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다 더하면 180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도 다 나와 있고 변의 길이 A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서 물어본 게 C예요. 근데 각도가 A, C잖아. 매칭이 되죠? 그리고 120도랑 30도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120도 분의 6은 사인 30도 분의 C다. 그죠? 그냥 사인 법칙 그 자체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C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2번도 변의 길이 2개 나왔고 각도가 하나 나왔는데 서로 대응되는 녀석이 나왔잖아요. 변의 길이 A랑 각도 A. 물어본 것도 뭐야? 변의 길이 B가 주어져 있는데 각도 B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인 법칙 써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까릿? 밑에 와서요. 365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이건 사인 법칙 쓰라는 이야기라고요. 외접원 얘기가 나왔어? 이건 사인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야. 각도 A 나왔고요. 변의 길이 A 물어봤죠. 매칭되는 알파벳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하 사인 A분의 A가 2R이구나. 그냥 사인 법칙 그 자체라고요.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산수는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367번 괄호 1번 보시면 소문자 ABC는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대문자 ABC는 각의 크기라고 했고 괄호 1번 물어본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거든. 근데 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의 길이 A 대 B 대 C랑 같다 그랬잖아요. 사인 법칙 모양새가 요 따위이기 때문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은 A 대 B 대 C랑 같다고. 그러니까 앞에 관계식 하나 주어져 있고 A, B, C의 비율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건 유리식 풀듯이 푸시면 되죠. 뭐야? 는 K 이렇게 해놓고 다 K 가지고 나타내면 되잖아. 밑에 것도 이번엔 각도 ABC의 비율이 나왔어요. 각의 비율이 1대2 대 3이면 변의 길이의 B가 1대2 대 3이 아니라고? 각이 1대2 대 3이면 실제로 30도, 60도, 90도란 이야기야. 그지? 그냥 각도 다 넣으면 180도니까. 그 각도가 몇 도인지 알려준 거고 그걸로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실제로 찾아야겠죠. 그게 변의 길이의 B가 되겠지. 그죠? 1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생겼겠죠? 다음으로 갔어. 코사인 법칙. 159쪽 보시면 159쪽 위에 있는 회색 박스 코사인 법칙이라고 써 있어요. 외우는 거야.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 아니고 코사인 법칙이라고요. 밑에 중간에 써 있는 거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코사인 A는 코사인 A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알파벳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지막에 마이너스 A제곱 한번 쓰는 거라고요. 외워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69번. 삼각형 ABC에서 AB 변의 길이 2개 나와 있고 각도 C가 나왔어요. 그럼 이 각도는 변 AB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죠. 그지? 그리고 물어본 게 뭐냐면 C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코사인 법칙 그 자체죠. 그냥 이거잖아. 변의 길이 A, B에다가 각도 C가 나와 있다고? 그러고서 C를 물어봤다고.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그 자체다. 그런 이야기고요. 371번. 변의 길이 3개 나왔죠? 각도 A 물어봤죠? 얘도 코사인 법칙이죠. 얘는 다행히 각도 A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거 푸시면 되죠. 코사인 A. 그죠? 옆에 가볼까요? 373번. 변의 길이 3개 나왔어요. 주어지지 않은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하래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풀어라 그런 이야기라고.
1번 보면 변의 길이 3개 나왔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삼각형이에요. 순서대로 A, B, C잖아. 그래도 왠지 알파벳 A가 먼저니까 A를 찾고 싶잖아. A는 안 나온다고. A가 105도야. A는 못 찾아요. B하고 C를 찾아야 각도 2개가 나오고 그걸로 각도 A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A 찾아서 이상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코사인 B랑 코사인 C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373번에 2번은 변의 길이 2개랑 끼인각 나왔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보다 변의 길이 C. 그죠? 사이에 끼인각이 나와 있으니 미안해. 변의 길이 2개랑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변의 길이랑 대응되는 각이 나온 거네? 그럼 사인 법칙 하나 쓸 수 있지. 그지? 지금 봐봐. 그 문제 자체는 주어지기를 얘랑 얘가 주어져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A랑 B랑 C 가지고 얘를 찾아. 그럼 얘를 찾으면 얘를 찾았잖아. 그럼 얘를 찾았으면 이렇게 찾아진 거 아니야. 그럼 얘나 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뭐 둘 중에 하나를 찾아봤는데 개떡 같은 게 나오면 나머지 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 찾아서 값이 나오면 180도에서 빼가지고 나머지도 찾으면 되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다음 페이지도 375. 너무 칠판에 안 쓰고 말로만 하나? 너 많이 했어 오늘. 분필 3개째야. 천천히 해도 되겠죠? 375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13대 7대 8이래. 이거 뭐 얘기하는 거라고? 변의 길이의 B가 13대 7대 8이다 그 얘기라고. 정확히 13이라는 이야기 아니지만 13이라고 하고 풀어도 되겠지. 어차피 각도는 닮음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변의 길이가 13이랑 7이랑 8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변의 길이 3개 나온 거고 그걸로 각도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죠. 코사인 A는 생각해. 공식 생각해. 책 보지 말고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코사인 A 물어봤으니까 A 마지막에 한 번 쓰는 거라고요. 그 밑에 377번. 또 변의 길이 나오고 각의 크기 물어봤어요. 또 코사인 법칙 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일 큰 각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뭐 3, 5, 7을 A, B, C라고 보면 각도 중에 누가 제일 큰 거겠어? 7에 해당하는 게 제일 크겠죠. 대응되는 변이 길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C라는 각의 크기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게 나왔네. 한 바닥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실패. 옆으로 갑니다. 379번.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삼각형의 이름.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변의 길이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라면서 써있기는 코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C 이런 거 써있지만 실제로는 저거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야 3개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2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면 피타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건 각에 관한 식이지만 이걸 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문제는 코사인 A만 해도 복잡한데 그걸 제곱하래잖아. 코사인 A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제곱하래. 그게 이제 하기 싫은 거지. 그죠? 지웠네. 좀 이따 지울 거야. 사인으로 나온 건 할만하겠죠. 우리 원래 한번 쓸까요? 사인 A분의 A가 2R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형을 해보면 사인 A라는 건 2R분의 A가 되겠죠.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그래서 사인은 제곱을 해도 조금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C는 코사인을 실제로 제곱할 게 아니라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코사인 제곱 A는 사인으로 바꾸면 뭐 된다? 1 빼기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일 거잖아. 그죠? 하고 있죠? 나만 하는 거 아니죠? 1 사인 제곱 A
더하기 1 빼기 코사인 제곱 B 빼기 1 더하기 왜 미쳤나 봐. 오늘 걸 다 써서 그래요. 오늘 써야 될 에너지를 내가 다 썼어. 1 빼기 사인 제곱 B 빼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좀 꺼버려야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들은 다 없어지겠다, 그죠? 1, 1, 마이너스 1, 거기에 1. 숫자들은 다 없어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0이다. 이렇게 돼요. 사인 A는 아까 말한 것처럼 2R분의 A고요. 요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래요. 2R분의 B의 완전 제곱 더하기 2R분의 C의 완전 제곱는 0입니다. 뭐 해야 되는지 보이죠? 분모 다 똑같으니까 약분시켜버리면 피타고라스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빗변이 C, 즉 각이 C의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2번 같은 경우엔 뭐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는데 사인이야 얘처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넣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코사인 A는 사인 A로 못 바꾸죠.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코사인 A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넣어야죠. 이 뭐라고? 코사인 A는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오케이? 그거 넣어서 인수분해 잘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164페이지 가시면 활용 문제인데요. 이 활용 말이 좋아 활용이지 그냥 그림만 예쁘게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요거까지 일단 해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잠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제들을 좀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면 뒤에 삼각형 넓이 요것도 오늘 할 겁니다. 공식 외우는 게 먼저 공식만 외우고 나면 진짜 완전 거의 다 산수 수준의 문제예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풀기 위해서 이 삼각형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각도를 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였고 167쪽에 보시면 이제 삼각형 넓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가장 간편한 건 당연히 이제 밑변이랑 높이를 곱하는 거죠. 이 단원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좌표 평면 좌표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오죠. 그때 뭐 점 3개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밑변하고 직선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넓이 구하고 아니면 뭐 사선 공식 가지고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얘도 이렇게 생긴 삼각형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 설명하려고 계속 예각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각이냐 둔각이냐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이게 설명하기 편하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변의 길이 A, B, C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렸다고 보면 이 길이를 H라고 하자고요. 넓이는 보통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넓이 공식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코사인 법칙 증명하면서 이 오른쪽 삼각형 가지고 사인 값 찾았던 거 기억나죠? H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B 사인 C였다고요. 이게 지금 B분의 H라는 녀석이 사인 C잖아요. 그래서 H가 B 사인 C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B 자리에다가 H 자리에다가 2분의 1 A에 H 들어올 자리에 B 사인 C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새로 만나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보시면 알파벳 보면 알지만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면 이거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들 많이 외워요. A, B의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구한다고요. 당연히 알파벳끼리 자리 바꿔도 되겠죠? BC 사인 A, CA 사인 B. 분필 아까우니까 안 쓸게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사인 C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인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 앞에서 했으니까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 뭐였냐면 사인 C가 있으니까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인 C가 뭐라고?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 사인 C 자리에 2R분의 C를 넣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4R분의 A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A나 B 자리에 이제 C가 2R sin C잖아요. A는 2R sin A, B는 2R sin B니까 요 두 자리에 그 녀석들 집어넣으면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굳이 쓰자면. 근데 이것들은 이제 여기 뭐지? 풍산자에는 잘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책에는 다 써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달달 외워야 될 만큼 사실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혹시 요 녀석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이 식에 봐. 외접원에 반지름이 껴 있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면 사인 법칙은 자동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외접원 반지름이 있네. 그럼 사인 법칙 가지고 뭘 하란 이야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쓰시면 되고 혹시 필요하면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도해야 되면 여기서 사인 법칙 가지고 유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외우고 계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이 식 자체는 굳이 막 애써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접원 반지름 얘기 나왔으니까 내접원 반지름 가지고도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내접원 반지름.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하죠. 삼각형의 중심 하면서 하거든요. 삼각형 중심이 5개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한 3개 정도는 배웠을 거고요. 2개를 더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삼각형의 중심, 무게중심, 외심, 내심. 그 다음에 수심, 그 다음에 방심. 근데 방심은 잘 안 배우고요, 요즘에. 수심은 문제로 나오긴 해요. 수심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좌표평면 할 때 수심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 내심 이야기할 때 아마 했을 텐데 내접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얘도 이제 ABC라고 봅시다. 변의 길이 A, B, C.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표시했잖아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 가지고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파란색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하는 거야.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펼친다고요. 그럼 좀 납작하게 생긴 삼각형 3개로 변하겠죠? 그 세 녀석의 높이는 전부 다 R이죠. 이거 다 수직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높이가 다 R이고 밑변의 길이가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넓이 다 더하면 뭐 돼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높이가 R인 녀석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내접원 반지름 가지고 나타내보면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요 밑에 얘는 2분의 1 AR, 얘는 2분의 1 BR, 얘는 2분의 1 CR이잖아. 그지? 그래서 합치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접원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내접원 반지름 이야기도 하는 건데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내접원 반지름 얼마냐고. 그냥 요 넓이 가지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오히려 거꾸로 구할 때 이제 이 공식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이름도 있어요. 헤론 공식인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변의 길이 2개랑 끼인각 하나를 알면 돼요. 뭐 사실은 정확하게 각도라기보다 사인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거든요. 변의 길이 2개의 끼인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면 아무거나 각도 하나 구할 수 있죠. 물론 정확한 각도는 아니고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죠. 뭐 코사인 A가 됐든 코사인 B가 됐든 코사인 C가 됐든
변의 길이 3개가 있으면 이걸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각도 A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 사인 A가 필요하다고. 사인 A를 찾으면 변의 길이 BC는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변의 길이 BC에다가 사인 A를 곱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게다가 이 A라는 각도가 사실은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 없는데 물론 원래는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사인 A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찾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루트 씌워서 사인을 바로 찾으시면 돼요. 뿔만 아니고 그냥 항상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변의 길이 3개 나오면 요걸로 코사인 하나 찾고 그걸로 사인 하나 찾아서 2분의 1 BC 사인 A로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걸 미리 찾아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식인데 그냥 ABC로만 나타내면 식이 조금 길어서 문자 하나를 치환하거든요. 변의 길이 3개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걸 소문자 S라고 치환을 하면 루트 안에 S, S-A, S-B, S-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책에 보시면 한 걸음 더라고 167쪽 밑에 보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뒤에 예제도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 그 위에 회색 박스에 167쪽 삼각형의 넓이 끼인 각의 공식이라면서 요거밖에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 요거만 메모 좀 해주세요. 다른 책에는 다 써 있어서 그래서 안 쓰기 좀 못하니까 요거 외접원 반지름 나온 거 그 바로 밑에 공간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두세요. 막 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딴 책에 있으니까. 본 적 없는데 라는 소리 할까 봐. 본 적 있는데 라는 소리 하려고 쓰라고 한 거고요. 외접원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이다. 잘 기억하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응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뭐 사각형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각형이면 그냥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막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거 다 대각선 그으면 전부 다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쪼개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 책에 보통 정리되어 있는 건 사각형의 넓이인데 그 사각형 중에서도 평행사변형 첫 번째로 나오는 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평행사변형의 원래 정의는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리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도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되겠는데 아무튼 이 녀석의 넓이는 대각선으로 하나 훅 자르면 합동의 삼각형 2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된다 그 소리고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2개를 여기에 A, B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겠지만 사각형의 넓이는 뭐 하면 된다고? 이걸 통째로 그냥 2배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즉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타가 이쪽 각도냐 이쪽 각도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그죠? 60도랑 120도가 어차피 얘랑 둘이 더하면 파이잖아요. 180도잖아. 60도짜리 가지고 하나 여기에 120도짜리 가지고 하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는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 각도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평행사변형 말고 그냥 지 멋대로 생긴 사각형도 있어요. 뭐 어떻게 그릴까? 뭐 이렇게 막 이따위로 생겼어. 사각형이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먹은 이런 사각형도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잘라가지고 삼각형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는 변의 길이나 끼인 각이 나와가지고는 넓이를 못 구해요.
평행사변형은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각도가 같으니까 이걸로 구하는 거고 요 녀석은 변의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해요. 대각선. 왜 대각선이 필요하냐면 요 대각선 평행이동 시킬 거야.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분홍색으로 생긴 선분 3개 다 평행하겠죠. 요 대각선도 여기까지 평행이동 시킬 거고요. 여기까지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초록색 선분 3개도 다 평행하죠. 그럼 제일 밖에 있는 요 커다란 사각형은 뭐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되는 거예요. 그죠? 대각선의 길이 2개가 나와. 예를 들어서 요 대각선이 x라고 할까? x, 요 대각선이 y. 그럼 실제로 이 변의 길이가 x라는 이야기고요. 요 변의 길이가 y라는 이야기잖아. 거기에 두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 하나를 세타라고 보면 결국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xy sin 세타 이렇게 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그 중에 하얀색 사각형이거든요. 이건 전체 넓이의 절반이에요. 왜 절반이냐면 색깔 따라서 다 잘라서 생각해 보면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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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요거 절반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삼각형 비슷하게 2분의 1 AB sin 세타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각선의 길이랑 걔네들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몇 개 볼게요. 391번. 변의 길이 BC 나왔고 각도 A 나왔어요. 2분의 1 BC sin A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하시고요. 393번. 변의 길이 3개 나왔어요. 7, 8, 9. 변의 길이 3개가 7하고 8하고 9야. 이거로 넓이 구하래. 그럼 헤론 공식 쓰려면 일단 소문자 S가 뭔지부터 찾는 거라고요. 이건 7이랑 8이랑 9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지. 나눠보면 12 이렇게 생겼죠. 맞지? 그래서 실제 넓이는 뭐가 된다? 루트 안에 S 여기서 A 뺀 거 여기서 B 뺀 거 여기서 C 뺀 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 루트 5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 거의 대부분의 책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요 문제는 나오거든요. 말했지만 이거 몰라도 각도 변의 길이 3개로 코사인 찾고 사인 찾아서 넓이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걸 물어보지 않으면 이걸로 빨리 해결하시면 되죠. 그죠? 소개되어 있지 않은 책에서도 저걸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395번. 대각선으로 갈라져 있죠. 395번. 사각형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여기가 4, 6, 10, 여기 30도, 60도네. 여기 60도, 여기 30도래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일단 잘라져 있는 거를 이용하자면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변의 길이 2개랑 끼인 각이 나왔잖아요. 2분의 1, 40, sin 60도.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은데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 원래 넓이는 변의 길이 2개랑 끼인 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굴 구하면 돼?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돼.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하죠. 변의 길이 2개에 끼인 각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요 변의 길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랑 섞여 있는 거고요. 397번도요. A라는 각도가 60도래요. 근데 2등분 했으니까 30도씩 되겠죠? 우리가 다 아는 각도다. 그죠? 물어보고 있는 건 선분 AD인데 그러니까 이 녀석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6이고 4고 요 길이를 구하세요잖아.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둘이 더한 거와 같아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6이랑 4랑 사인 60도. 왼쪽 삼각형은 6이랑 x랑 사인 30도. x랑 4랑 사인 30도. 그죠? 1차 방정식 되겠죠?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60도를 반띵해서 30도 30도거나 120도를 반띵해서 60도 60도거나 90도를 반띵해서 45도 45도 이렇게 생긴 거 정도가 나오겠지. 그죠? 아니면 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물어보려면 뭐 90도짜리를 1대2로 내분해. 그럼 30도랑 60도로 나눠지겠죠. 그래봤자 다 우리가 아는 각도들밖에 어차피 안 나올 거라고요. 399번. 평행사변형이에요. 두 변이 6이랑 8이고 120도 나와 있는데 여기가 120도면 끼인 각은 60도겠지 뭐. 그죠? 근데 뭐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나 어차피 값은 같으니까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 대각선의 길이 두 개랑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나왔죠. 그 해설해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가지고 유추해 보면 2분의 1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 아까 여기 썼던 못생긴 사각형 대각선 이렇게 확장시키면 큰 평행사변형 되고 그 넓이 구해서 다시 반띵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공식만 알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입니다. 신나죠? 뒤에 예제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들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유제 위주로 지금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몇 개 안 돼요.